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HLB 주가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뭐 나왔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일단 호가창을 보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길래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좋은 호재가 나왔으면은 막 급등이 뻥뻥 나왔어야 되는데 가나 했는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짜잘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로 또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했더니 300억 원 규모의 40회차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 해가지고 4시 한 26분쯤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사채는 사채고 이게 여기 밑에 내용 보시는 것처럼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 상환 자금 300억이다. 빚 갚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툴이긴 하지만 그런 틀이기는 한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HLB가 이제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빚을 질 때도 어떤 타이틀과 어떤 옵션과 또 어떻게 빚을 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딱 몇 년 이자 얼마 이렇게만 간단하면 너무나 좋기는 한데 사실 이제 상장사들이 자본을 마련할 때 혹은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부채를 더 끌어올 때 굉장히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옵션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굉장히 일단 1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도 좀 하실 겸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HLB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채무 상환 목적으로 300억을 이렇게 해서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용도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붙은 타이틀이 굉장히 좀 괜찮았다. 회사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꼬리표들이 지금 여기 타이틀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꽤나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큰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지는 않으면서 4만 원을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일단 오늘 발행한 이 40회차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요거를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일단 좀 드리자면 아마 요 제목만 놓고 보면은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냥 이거 상식으로 한 번만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때는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뭔가 꼬릿말이 같이 붙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기사 제목에는 안 나와 있지만 40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명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채권에 투자자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실물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거래가 좀 더 원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이 괜찮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채권이 좋지 않아. 이 회사채가 조금 불안하고 좋지 않은 거면은 누군가를 딱 지정해서 들고 있겠죠. 근데 누가 가져도 괜찮을 만큼 좋다라고도 또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실물 자체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 채권의 주인으로서의 주장을 할 수 있는 형태다. 그게 무기명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키워드가 붙은 게 무보증이에요. 말 그대로 회사가 따로 뭐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담보를 잡아놓은 게 없다라는 거. 그만큼 회사 자체의 신용만 놓고서 투자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투자자가 바로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회사를 믿거나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 없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 3호 이야기 하잖아요. 공모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거라고 한다면 3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투자자,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 몇 명에게만 제한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공모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신청하세요. 이게 아니라 3호라는 거는 특정 몇몇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라는 요 이름 자체 굉장히 길지만 간단합니다.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판매를 할 거고 담보도 없는 거고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전환사채잖아요. CB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러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풀이를 할 것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또 어느 거냐 이건데 긍정적인 면으로 놓고 본다면 회사에서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본 마련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본인들이 꼼쳐놨던 돈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라 일단은 뭐 채권은 채권이고 사채는 사채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사채를 발행은 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러한 네임밸류 사채는 그래도 회사의 신용이 좀 튼튼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의미를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사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죠. 왜? 자금 조달 목적이 채무 상환 자금이니까 부채 비율이나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듬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사채의 표면 이자가 연 1%, 만기 이자가 4%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시장 금리를 감안하면은 꽤나 저금리로 빌린 거기 때문에 이 또한 HLB에 대한 신용도와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환사채 자체가 여러분들 특성이 뭐예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쨌든 HLB의 미래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시세 차익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와 옵션을 같이 깔고 갔다라는 거. 그래서 전환사채는 좀 미래 가치를 보고 배팅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전환사채에 대한 옵션을 같이 많이 끼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어요. 전환사채라는 거는 어쨌든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미 HLB를 들고 있는 주주분들에게는 기존의 이제 주주들이 들고 있는 지분 가치가 희석되겠죠. 왜?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그 상품 자체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희석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늘 전환사채가 끼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발행 목적이 사실 채무 상환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관점으로 풀이를 하려면 하는데 뭐 R&D라든지 새로운 걸 투자를 한다든지 신사업 자금 이런 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게 아니라 똥을 치우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채무 상환 자금이다라는 거. 근데 뭐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한 빚은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 목적인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가 아직까지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HLB 같은 임상개발 기업은 당연히 지금 현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환사채 366억 원 풋옵션 행사한 거 있잖아요. 38회차. 이제 그런 것들도 만기가 돼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이번 사채 같은 경우에도 28년 8월 28일이기 때문에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사실 뭐 그 전에 FDA 승인이 나오겠지만 나올 거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때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회사가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자 자체가 워낙 또 저렴하긴 해가지고 돌려막으려면 돌려막을 수도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HLB가 지금도 1분기에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의 지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300억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될까? 채무상환 자금으로 일단 사용을 해서 재무적 관점에서의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이 또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딱 드는 생각이 돈을 끌어온 거는 잘했는데 잘 끌어왔어요. 이 정도의 돈을 이 정도의 조건으로 조건 자체는 잘 끌어왔는데 어쨌든 끌어온 건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당장에는 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임상개발 기업들은 자금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자금 마련을 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는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좀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HLB 어쨌든 좀 4만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2, 3거래일 정도는 좀 시장에 대한 거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코스닥이 3일 동안 연속적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820포인트가 최근에 한 8월 12일 정도의 고점이었던 게 오늘 766까지 빠졌으니까 진짜 많이 빠진 거긴 해요. 단기간에. 근데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건 빠진 건데 오늘 보시면 또 아래 꼬리를 지금 말아 올리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3일 동안 빠진 거 중에 요 두 개랑 하나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개짜리 음봉은 우리나라만 빠진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우리나라만 빠진 거고 세제 개편안 이런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AI 거품론 때문에 빠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좀 더 많이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막판에 이제 배당세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거, 정책적인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요것만 조금 내용이 잡히면 시장은 다시 대폭등이 나온다라는 거고, 억울하게 빠진 만큼은 메꿔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계엄이 이제 요때쯤이었잖아요. 계엄 이후에 반등을 시작하나 했더니 대통령 공석 때문에 여전히 발목이 잡히다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만큼 이제 시장이 치솟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시장 구조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일 때도 있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구조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정책이 너무 답답하게 올라가니까 빨리빨리 좀 뭔가가 대안이 나와야 되고,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이 지금 괜찮게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혼자 이렇게 자꾸 버벅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럴 땐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스텝으로 정책이 방향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로 풀베팅 때려가지고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쉽게 팔면 안 되는 장이 오는 거죠. 물론 지금도 팔면 안 되지만. 그래서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 이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략이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들고 가고 버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들고 가서 버틴다라고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원래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 두 가지를 고려를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벤트성 종목이기도 하고 그냥 재료만 딱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기업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체계적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HLB는 결국에 그냥 재료만 보시는 건데, 재료를 나는 끝까지 믿고 가겠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고, 지금도 해 오셨겠지만 그런 분들은 홀딩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안 팔고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근데 나는 HLB의 가치보다도 나는 그냥 수익이라는 거, 그게 중요해, 내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이 중요해, 그러신 분들은 과감하게 일부라도 옮겨서 다른 걸 매매를 하시든 남은 돈으로 갖다 뭘 하시든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올라오면 할까? 그 본전 심리와 복구 심리, 그리고 내가 팔았는데 올라와서 좀 그냥 들고 있어 볼 거라는 그 후회와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심리잖아요, 심리.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장기 투자를 굳건하게 하실 거면은 끝까지 홀딩해서 끌고 가시고,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지금 회전율을 고려하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매매하고 지금 나는 돈이 되는 것만 찾아다니겠다 그러면은 지금 돈 되는 거 찾아다니면 돼요. 오늘은 사실 저도 단기 매매를 못했어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오늘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근데 최근에 제 수익률은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쵸?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캡처까지 따로 해서 네이버 설문에 넣어놨으니까 수익이나 뭐 타점 같은 것들도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좋은 걸로 수익 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X 엔진, 올릭스, 뭐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실제로 문자로 이렇게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일부러 제가 화면을 녹화한 거예요. 그냥 이미지만 캡처하면은 누가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나한테 문자 보내고 하면 그만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고 어때요? 시간도 다 나와 있다니까요. 날짜 시간이 그때그때 다 나와 있으니까 시간까지 비교해서 보세요. 아무 자리나 여러분들 캡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줬는지 한번 다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8월 13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STX 엔진, 그쵸? 2,9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잖아요. STX 엔진 얼마? 8월 13일자입니다. 그죠? 8월 13일 요 날짜에 29,000원이니까 여기 3만원 써있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더 큰 시세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딱 이 문자를 보셨을 때 요 정도는 나는 이해하고 살아는 데 살 수 있다. 어떤 종목을, 그쵸? 요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사고 파는 거 똑같이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공유는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이 좀 많아요. 텔레그램 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브리핑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체를 좀 싫어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나는 그냥 돈만 벌었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성격 급한 분들, 급등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요게 딱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저도 리딩을 하면서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리딩을 저는 포기했어요. 왜?
제가 버는 게 빨라요. 지금 20일 동안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2천만 원 정도의 익절은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수익을 못 내긴 했는데 뭐 맨날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돈 될 때만 긁어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 화끈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끌고 가도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또 금액 자체를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 전략적인 거, 종목 선택, 기술적인 거, 매매에 대한 거, 이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수익을 못 낼 수가 없겠죠. 물론 100%는 아니에요. 저도 잃어요. 오늘 약손절 하긴 했는데 내일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약손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저희 회원님들이 수익 낸 거 이런 거보다도 그냥 제가 매매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그게 진도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막 진짜 우리가 뭐 텐베거 종목들이 있죠.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거. 그런 주도주 같은 것들은 제가 정규반에서만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냥 그때그때 먹고 나올 수 있는 단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자로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좀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100%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또 소액으로 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한번 제가 제대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어차피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이렇게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네이버 링크가 있죠. 그래서 10억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가 또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만들면 너무 좋겠죠? 뭐 안 될 건 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독자 인증 한번 해주시고 하면은 신청이 가능하고 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첫날부터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식으로 문자가 오고 또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내 스타일에 맞는지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고 그러고 나서 사도 늦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한 주, 10주 먼저 사보세요. 근데 이제 자꾸 급등이 나오네? 뭐 좀 괜찮네? 싶으면 그때 조금 뭐 몇백이든 몇천이든 사가지고 매매를 해보셔도 되고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천천히 한번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H실비는 어쨌든 뭐 지금은 시간적인 것밖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거래가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그 공매도 거래가 이제 쇼커버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급인 거지 이거 뭐 외국인들 수급 되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되게 쓸데없이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H실비는 어차피 지금부터 4만원 저점 잡고서 반등 슬슬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재료 좀 있으면 나오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뭐라도 벌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김 대표랑 같이 한 일주일에 2-3개 정도 단타 매매 같이 진행하실 수 있고 김 대표 실제 계좌까지 다 까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만 해보셔라. 100%는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해서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